이런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요즘 들어 컵을 들다가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거나 단추를 잠그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동인데 어느 순간부터 손끝에 힘이 빠진 것처럼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물건을 들고 걷는 게 예전보다 버겁게 느껴지거나 집 안에서 문턱에 발이 자주 걸리는 경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가족에게서 요즘 걸음걸이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말을 하려는데 혀가 잠깐 굳은 것처럼 발음이 어눌해졌다가 잠시 지나 괜찮아져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긴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비슷한 형태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전보다 점점 잦아지고 스스로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만 넘길 일은 아닙니다.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통증 없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전에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할수록 몸은 점점 더 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증상을 떠올리며 나도 그런 적 있었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왜 위험 신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이상을 그냥 넘길지, 아니면 한 번 더 돌아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요즘 들어 컵을 들다가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거나 단추를 잠그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동인데 어느 순간부터 손끝에 힘이 빠진 것처럼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물건을 들고 걷는 게 예전보다 버겁게 느껴지거나 집 안에서 문턱에 발이 자주 걸리는 경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가족에게서 요즘 걸음걸이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말을 하려는데 혀가 잠깐 굳은 것처럼 발음이 어눌해졌다가 잠시 지나 괜찮아져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긴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비슷한 형태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전보다 점점 잦아지고 스스로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만 넘길 일은 아닙니다.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통증 없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전에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할수록 몸은 점점 더 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증상을 떠올리며 나도 그런 적 있었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왜 위험 신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이상을 그냥 넘길지 아니면 한 번 더 돌아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런 작은 틈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그냥 넘기느냐, 한 번 더 돌아보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초기 신호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신호들 중 가장 위험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 여기저기에서 작은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뇌졸중과 관련된 초기 신호는 우리가 흔히 겪는 피로나 노화 증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해서 손에 힘이 빠질 때는 양쪽 손이 비슷하게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쪽 손만 유독 힘이 빠지거나 컵이나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리는 쪽이 늘 같은 쪽이라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닙니다. 물건을 들 때마다 불안한 느낌이 들고 무의식적으로 반대쪽 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몸의 균형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걷는 모습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가 피곤한 날에는 양쪽 다리가 비슷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쪽 발만 자주 끌리거나 신발 한쪽 뒤축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해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걸음걸이가 좀 달라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괜히 기분 나쁘게 넘기지 말고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할 때의 변화도 흔히 놓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말을 하다가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이 따라주지 않거나 발음이 순간적으로 뭉개지는 느낌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특정 상황이 아니라 평소 대화 중에도 불쑥 나타난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초기 신호들이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도하게 됩니다. 괜히 걱정했네 라고 생각하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 번 이상 경고를 보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신호는 더 짧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런 신호를 느꼈을 때 집에서 바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신호들을 느꼈다면 겁부터 먹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준비물이나 어려운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체 힘과 균형을 점검하는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손으로 의자를 짚지 말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리 힘으로만 일어납니다. 일어설 때는 3초, 다시 앉을 때도 3초 정도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10회를 마쳤다면 10분 정도 앉아서 쉬고 다시 한번 10회를 반복합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다면 처음에는 5회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걷기 동작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10분 걷고 5분 쉬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해 총 20분을 목표로 합니다. 걸을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시선을 정면에 두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고 보폭은 평소보다 조금만 넓게 가져가면 도움이 됩니다.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5분씩 4번 나누어 해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손 움직임을 점검하는 연습입니다. 양손을 번갈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각각 20회씩 합니다. 손을 쥘 때는 손가락 끝까지 힘을 주고 펼 때는 완전히 펴지는 느낌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손가락으로 책상이나 테이블을 하나씩 두드리는 동작을 양손 각각 10회씩 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 손이 유난히 둔하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얼굴 움직임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고 에이오우를 또박또박 소리내어 10번 말해봅니다. 발음을 할 때 입이 좌우로 고르게 움직이는지 한쪽이 유난히 둔한 느낌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런 간단한 점검은 얼굴과 말의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동작들은 한 번에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반복하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런 실천을 하루 생활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지 실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동작들을 보면 이걸 다 하려면 하루가 너무 바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눠서 반복하면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전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먼저 해봅니다. 10회를 모두 하기 힘들다면 5회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지 한쪽 다리에 유난히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은 없는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이 동작은 하루를 시작하며 몸 상태를 점검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집 안을 정리하거나 잠깐 움직일 일이 생깁니다. 이때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5분 정도 해보거나 복도를 오가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면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대에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점심 이후에는 손과 얼굴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TV를 보거나 뉴스를 듣기 전 양손을 번갈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각각 20회씩 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잘 움직이는지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거울 앞에서 에이오우를 또박또박 10번 말해봅니다. 이 과정은 말과 얼굴의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무렵에는 가볍게 걷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을 10분 정도 천천히 걷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10분 걷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대신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면서 동시에 몸의 균형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손에 힘이 잘 들어갔는지, 걷는데 불편함은 없었는지, 말이 어눌하게 느껴진 순간은 없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점검이 쌓이면 몸의 변화를 스스로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선 장면들이 길게 느껴졌다면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는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컵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단추를 잠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은 단순한 피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잦아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변화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증상이 잠깐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어눌해졌다가 다시 괜찮아지거나 걷기 불편함이 잠시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괜히 걱정했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졸중과 관련된 신호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형태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점검과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10회, 10분 쉬고 다시 10회, 숨이 약간 찰 정도로 10분 걷고 5분 쉬었다가 다시 10분 걷기, 양손을 쥐었다 펴는 연습과 발음 점검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넷째, 하루 생활 속에서 몸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평소와 다른지, 걷는 느낌이 어제와 같은지, 말할 때 불편함은 없었는지를 잠깐이라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짧은 확인이 쌓이면 몸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이렇게 작은 신호들을 남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떠올린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 그리고 몸의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챙겨야 하는 습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매번 챙겨봐야 할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